안녕하세요. 강서 50플러스 센터장을 맡고 있는 조한종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50플러스 세대와 글로벌 시니어 비즈니스 인사이트입니다. 강서 50플러스 센터의 핵심 가치는 3C입니다. 커리어, 인생 이모작 열정 경험을 뜻하고, 커뮤니티, 공동체, 지역사회 공헌, 컬처, 새로운 중장년 문화 창조를 기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장년, 즉 4060이 활력 있고 행복한 강서라는 이름으로 학습, 일, 문화여가, 사회공헌, 선순환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지원, 생애설계 노후 준비, 디지털 역량 강화, 직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중장년들 4,400명을 대상으로 어떤 정책이 필요하냐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자리 분야, 디지털 격차 해소 분야, 교육훈련 분야, 노후 준비 분야 순서로 나왔고요. 40대와 50대가 좀 차이를 보였는데 40대는 안정된 일자리와 자기개발, 그리고 50대는 보람 있는 일자리와 디지털 역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강서 50플러스 센터의 장기 3개년 운영 계획을 5가지 정리했습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시니어 비즈니스를 강조했기 때문에 한양사이버대 실버산업학과와의 윈윈을 꿈꾸고 싶어서입니다. 첫 번째, 교육차별화입니다. 시니어 비즈니스 현장 기반 실용 교육을 통해서 글로벌 고령화와 2025년 맞을 초고령 사회를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교육을 기획 운영합니다. 두 번째, 4060 적합형 일모델 개발하고 사업 확산하고자 합니다. 4060이 갖고 있는 다양한 경험, 전문성, 기술 역량을 고려해서 재취업, 창업, 창직, 사회공헌 등 50% 세대에 적합한 일모델을 개발 및 확산하겠습니다. 세 번째, 커뮤니티입니다. 커뮤니티는 50플러스 사업의 꽃입니다.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창업과 창직 연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맞춤형 창업 교육 후 커뮤니티를 생성하고 창업 멘토링을 통해서 공유 사무실 지원, 또 그 이후에 창업 로드맵에 따라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외부의 다양한 자원과 연계시키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지역사회입니다. 지역사회 협력, 지역자원 활용을 통해서 특화 사업을 적극 추진합니다. 이리서울병원이나 고품격 시니어 레지던스 실버타운을 지향하는 롯데 VL 리웨스트라든가 시니어 서비스 관련돼서 협력을 합니다. 그리고 강서구는 허준이나 겸재 정선이 유명한데요. 전통 문화를 통해서 상품화를 하고 일모델로 연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 법인인 50플러스 코리안의 글로벌 사업을 활용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기여하고자 합니다. 재해동포청이 생겼는데 코리안 아메리칸들 포함해서 해외에 있는 700만 명이 한국에 와서 잠시 머무르는 동안 다양한 여가 생활이라든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저희가 일모델을 연계시키고자 합니다. 50% 세대들도 인생 후반전, 특히 창의적인 인생 후반전에 관심 많습니다. 닥터 코엔이 주창한 크리에이티브 에이징에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직접 본인이 무대에 서는 건데요. 대학로에서 뮤지컬 맘마미아를 얼마 전에 직접 무대에 섰는데 저희도 응원을 갔었고요. 모델 워킹 종강쇼입니다. 패션쇼를 하는데 내가 직접 모델로 서는 거죠. 그러면 워킹이라든가 임용이라든가 패션이라든가 액세서리, 표정 모든 연관된 교육이 있는데 이 교육을 듣고서 내가 직접 모델로 서는, 이거 역시 크리에이티브 에이징의 영역입니다. 자, 취미여가를 통해서 교육을 하지만 그 이후에 내가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는 사회공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요. 사회공헌 활동은 음악, 미술, 예술 다양합니다. 그럼 어디 가서 하느냐? 자, 어르신들이 원하는 데 가서 공연도 할 수 있고요. 미술 작품을 전시할 수도 있고 직접 공방 공유했던 작품들을 전시하면서 선물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회공헌의 일환입니다. 자, 교육 프로그램 중에 어떤 게 있냐, 또 나를 찾아 떠나는 어떤 인문학의 교육과정이 있는데요. 시를 쓰는 걸 배우고 교육과정 이후에 내가 시를 써서 전시하는 기회도 줬습니다. 창작시 전시회입니다. 또 디지털 드로잉, 펜 드로잉, 스마트폰 촬영 사진, 우쿨렐레 종강 연주회 등도 50+ 세대들이 관심 있는 영역인데요. 이걸 배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배우고 나서 나의 작품을 전시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또
외부의 또 동료들을 불러서 서로 또 응원해주고, 기회가 되면 또 외부의 이 전시 작품을, 또, 팔 수도 있고, 판 거를, 또 기부할 수도 있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충분히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또 보람일자리라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보람을 느끼다 해서 420 일자리를 보람일자리라고 하는데 40, 50, 60 세대들이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는 지역 복지라든가 지역 특화 사업단을 통해서 봉사할 기회를 드립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일하게 되면 한 달에 57시간을 일하고 약 6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받는데요. 이 활동의 의미는 소득형 자원봉사라는 거죠. 보람도 찾으면서 약간의 활동비를 받으면서 내 엔잡러로서의 한 영역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지역복지사업단은 어린이, 장애인,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도 있고요. 지역특화사업단은 강서구에서 우리 동네 기움센터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4차 산업, 무슨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과정입니다. 2014년 3년 강서구 하반기 동행 일자리로 우리 동네 디지털 선생님도 있는데요. 어르신들께 디지털 라이프를 알려주는 겁니다. 장로 케어의 일종이죠. 디지털 에이징, 스마트 에이징 시대의 노인들이 기술의 진화를 통해서 일상에 얼마나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 노인들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3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건강, 두 번째 여가, 세 번째 소통 공감입니다. 자, 민간 일자리 협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는 공공 일자리라고 보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제3섹터 민간 일자리와 같이 중장년한테 어울리는 일자리 기획, 개발, 네트워킹에서 같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운영 관리하는 방향인데요. 지역 기반 모해교육 협동조합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사회적 경제도 있고요. 창업 지원입니다. 그리고 ES, 환경, 사회 이런 부분에서 중장년들이 강사활동하고 싶어 하는데 상상우리와 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에버영 코리아와 인공지능 및 디지털 무료 교육생을 통해서 디지털 쪽에서도 중장년들이 충분히 새로운 일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양사이버대 실버산업학과의 김신영 학과장님 사진입니다. 얼마 전에 MOU를 체결했고요. MOU를 통해서 시니어 비즈니스 관련된 교육 협력이라든가 이후에 일모델 협력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자, 현재 패션 스타일링 아카데미를 50플러스 TV, 인생은 온에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프로그램 중에 시그니처 프로그램입니다. 내 인생의 책 한 권을 4회째 합니다. 내가 감동받은 책을 나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인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상품도 주고 올해는 이 책을 내는데요. 내년에는 책을 외부로 판매를 해서 홈커밍 데이 해서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과 함께 파티도 꿈꾸고 있습니다. 자, 40 이후 새로운 삶의 등재지기를 꿈꾸는 50플러스 강서 센터는 철학이 이렇게 피자 조직입니다. 센터장과 직원들이 함께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50플러스 세대 인생 후반전과 일모델을 지원하는 어떻게 보면 넛지 조연입니다. 주인공은 40, 50, 60 세대들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나이란 개념은 주민등록 나이를 얘기하는데요. 주민등록 나이 외에도 꿈의 나이, 몸의 나이, 마음의 나이, 영성의 나이 관점에서 중장년 세대가 나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존중하고 그 옆에서 저희가 넛지 하면서 연령 차별주의를 떠나서 나이에 맞는 다양한 새로운 창의적 융합적인 여가와 일모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어요. 에이징 나이듦에 대한 최근의 키워드들은 성공적인 노년기, 긍정적인 노년기, 창의적 노년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지혜로 노년기도 있고요. 활동적 노년기도 있습니다. 노년학의 3가지 실용적인 개념도 있습니다. 제론 테크놀로지, 기술 노년학, 인바이러멘트 테크놀로지, 환경 노년학, 세 번째 파이낸셜 제론톨로지, 금융 노년학이 있습니다. 기술 노년학은 기술의 진화가 노년기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거고요. 환경 노년학은 에이징 인 플레이스, 에이징 인 커뮤니티 이런 부분에서 노인들이 집 안팎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나이듦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바꿔주는 개념이고 곧 유니버설 디자인이죠. 세 번째는 금융 노년학. 자, 파이낸셜 재무적인 준비와
비재무적인 준비에 조화와 균형을 지원하면 인생 후반전이 훨씬 안정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글로벌 고령화 어떤 키워드들이 있는지 그 키워드를 통해서 또 트렌드를 예측해 보고요. 각각 트렌드에 맞춰서 또 영역별 사례별 인사이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갖는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글로벌 고령화를 피터 드러커, 경영 구루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구는 미래를 얘기해요. 근데 미래는 이미 발생하고 있어요. 저출생 고령 사이에 앞으로 엔진 산업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 서비스 관련입니다. 자, 시장 단계별 욕구별 시장성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봤더니 미국과 일본을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그걸 우리가 적용해서 중국을 대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하면 됩니다. 일본은 섬세한 비즈니스 잘해요. 요양용품 쪽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미국은 여가라든가 실버타운 같은 큰 산업이 발달돼 있어요. 자, 중국은 미국과 같은 유사한 특성을 보이죠. 한국은 일본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과 일본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한국의 문화와 정서에 맞게 접목하고 다시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수출을 하는 게 이 시니어 비즈니스의 발달 단계를 지혜롭게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메슬로의 욕구 단계를 활용하는 또 방법입니다. 자, 우리는 티핑 포인트에서 시니어 비즈니스, 실버 산업, 고령 친화 산업의 차이점 알아야 돼요. 자, 고령 친화 산업은 미국의 에이지 프렌들리 비즈니스를 직역하다 보니까 고령 친화 산업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실버 산업은 일본에서 최초로 썼는데 실버, 노인이 나이가 들면 머리가 휘어지죠. 회색빛입니다. 그래서 실버 인더스트리를 직역하다 보니까 실버 산업이라고 했고요. 시니어 비즈니스는 에이지 프렌들리 비즈니스, 시니어 비즈니스, 즉 65세가 아니라 50세까지 확장해서 액티브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를 시니어 비즈니스라 합니다. 자, 시니어 비즈니스, 실버 산업, 고령 친화 산업의 용어의 차이를 우리는 알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안티에이징, 다운에이징, 프로에이징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안티에이징은 나이를 들지 않기 위한 항노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운에이징은 나이를 젊게 보이고 싶어 얘기하는 거고, 프로에이징은 나이를 담담히 받아들이는 거. 다 나이에 관련된 건데 약간 차이가 있죠. 일본에 시세이도라는 유명 화장품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20년 전에는 시세이도라는 화장품 50이라는 숫자를 썼었어요. 50이라는 숫자는 나이를 뜻했습니다. 50이라는 숫자를 쓰니까 마케팅에서 실패를 했었어요. 네가 내 나이를 알려주지 않더라도 나는 내 나이 알고 있고 기분 나빠 했는데 이게 2010년 정도 되면서 50이라는 숫자를 쓰니까 시장에서는 반응이 좋아집니다. 이때의 50이라는 숫자를 쓴 사람들은 단가의 세대예요. 이 사람들은 저 숫자의 의미가 나이를 알려주고 나한테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알려주는구나 하고서 친절하다 생각을 했어요. 이때는 프로에이징이에요. 그죠? 프로페셔널하고 담담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프로에이징입니다. 하지만 안티에이징, 다운에이징은 늙기 싫어. 늙는 거 또는 젊게 보이고 싶어야 상품을 내놔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안티에이징, 다운에이징 시장입니다. 하지만 일본처럼 점점 프로에이징 시장으로 갈 거라고 판단됩니다. 자, 실버 마켓 피나미넌이라는 독일의 책자를 보게 되면 시장을 X축에서는 이렇게 봤습니다. 경제적인 부분, 가난한 거, 돈이 많은 거. Y축에서는 건강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상대적으로 좋고 나쁘고 그러면 4개의 카테고리, 매트릭스가 나옵니다. 4개의 시장을 우선순위로 해서 시장을 만들면 우리는 훨씬 더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이 비즈니스 하면서 복지가 갖고 있는 맹점, 복지가 채워야 되는 부분들을 퍼즐 맞추듯이 옆에서 넣자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시니어 비즈니스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미국과 일본을 본다고 했고 옆에 중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장이 있습니다. 중국의 65세 이상의 시장을 봤더니 중국은 이미 13.5%, 약 1억 9천만 명, 1억 3천만 명의 13억의 인구 중에서 1억 9천만 명이 65세입니다. 자, 규모는 3,700조예요. 하지만 이걸 수입에 많이 의존합니다. 중국의 공급이 좀 딸려요. 그 얘기는 우리한테는 기회가 있다는 얘기겠죠. 자, 일본을 보겠습니다. 일본은 1억 2,200만 명에서 3,600만 명의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28.6% 차지하고 있어요. 규모로는 1,043조입니다. 자, 일본이 유니버설 디자인을 반영한 제품도 인기가 많아요. 노인이 많으니까. 그리고 일부 상장 기업 중에서도 70%가 그냥 마케팅 부서가 아니라 시니어 마케팅 부서가 있습니다. 자, 젊은 친구들이 시니어를 이해하지 못해죠. 왜죠?
그 나이가 안 돼봤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와 가슴 사이 긴 거리가 있는데 아무래도 노인의 특성을 잘 아는 시니어 마케팅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자, 실버 세대는 대체적으로 자신의 나이를 실제보다 몇 살 젊게 인식한다? 14살 젊게 인식합니다. 덴츠 광고 회사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재미있는 사례가 있어요. 2009년도에 보니까 일본 내 성인 기저귀와 유아 기저귀 매출액이 같았어요. 2008년도에. 근데 2009년부터 노인 기저귀가 더 많이 팔리고 있어요. 왜? 노인은 점점 많아지고, 노인은 기저귀 차는 순간 죽을 때까지 차고, 아이들은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기저귀를 2살쯤 되면 안 차죠. 답이 나오죠. 이 자료는 제 얘기가 아니라 코트라 자료입니다. 자, 한국의 시장을 보겠습니다. 한국은 현재 16.5% 됐습니다. 2025년도에 20%가 됩니다. 시장은 몇 프로? 네, 약 125조의 시장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노인 중에서 166만 명이 전체 노인 가구의 35%가 독거노인이에요. 평균 의료비가 약 480만 명. 건강보험 2019년 자료입니다. 사진 볼까요? 유언 킴벌리의 기저귀가 이렇게 많이 팔리고 있어요. 우리 잘 아는 저 배우와 농구선수 감독 이충희 선수, 이 부부가 저렇게 광고 모델 나올 정도로, 선우용료 배우가 나올 정도로 이제는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데요. 유언 킴벌리가 중국을 대상으로 기저귀도 많이 팔고 있어요. 성인용 기저귀. 또 베지밀도 시니어도 이렇게 팔고 있고요. 그죠? 뉴케어, 대상의 뉴케어도 씹기 쉽고 삼키기 쉽고 영양분은 많은 노인용 밥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주거를 보겠습니다. 연속적 케어가 가능한 은퇴자 커뮤니티, 컨티뉴잉 케어 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주거, 요양, 중간에 재활, 여가가 같이 있는 독립적 주거시설, 인디펜던트 리빙, 보조 주거시설, 어시스티드 리빙, 요양시설, 널싱홈 내지는 스킬드 널싱 퍼실리티, 중증 재활센터, 리해빌리테이션 센터, 중환부센터, 어덜데이 케어 센터 같은 것들이 한 시설 안에 있는 거 우리는 CCRC라고 하는데요. 좋은 게 뭘까요? 내가 건강할 때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수 있는 은퇴자 커뮤니티고요. 배우자가 같이 들어가서 배우자는 건강한데 내가 아프다. 그럼 나는 옆에 어시스티드 리빙이나 스킬 널싱홈에 있으면서 배우자 건강한 인디펜던트 리빙 실버타운에 있는 배우자와 같이 여가도 즐길 수 있고 산책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CCRC의 장점입니다. 자, UBRC입니다. 대학에 기반한 은퇴자 커뮤니티인데요. 한양사이버대, 한양대학교도 이런 장점을 활용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학제가 잘 발달되어 있고 학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과 땅이 있다면 그 땅을 개발해서 대학교에 기반한 은퇴자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미국에는 4,000개의 대학인데 그 중에 약 10%가 400개가 UBRC를 추진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사진은 시카고에 있는 노스 웨스턴 대학교가 UBRC를 매더라이프 웨지라는 제3섹터의 실버타운 요양시설 시니어 카페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법인과 같이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일본도 칼리지 링크형 실버주택이 있습니다. 자, 이거 저희 집이에요. 저희 집을 이렇게 개조했어요. 왜? 저희 집에 장인 장모님이 같이 오랫동안 살고 있거든요. 연세가 많으세요. 80대와 70대예요. 이분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집에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집을 바꿔야 해요. 이걸 주택 리모델링이라 합니다. 캡스라 하는데요. Certified Aging in Place Specialist입니다. 시니어 주거 전문가. 이 자격증 프로그램은 전미건설협회와 미국 은퇴자협회 같이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이렇게 지금 집 안에 화장실, 욕조, 거실, 주방, 현관 이런 데 이렇게 바꾸면 미끄럼 방지할 수 있고, 또 현관에 이렇게 보면 앉아서 신발을 탈부착할 수 있고, 현관도 넓게 해서 자동문이 있으면 나중에 혹시 모를 휠체어가 오갈 수도 있고요. 화재 예방 중요하죠. 미끄럼 방지를 놓으면 낙상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시티입니다. 선시티는 주거의 대표적인 모델인데 은퇴자들의 천국, 세계 최고의 은퇴자 도시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선시티는 1년 365일에서 약 312일이 햇볕이 비춥니다. 미국의 애리조나, 테네시,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는 미국에서 은퇴자와 은퇴 예정자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은퇴자 도시, 은퇴자 주 5개에 들어갑니다. 여기를 보면 55세 이상, 1인 이상 들어가야 되고 1090만 평이라고 해서 여의도의 12배 된 땅에 약 70년 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은퇴자 도시가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구글로 봤을 때 저렇게 계획된 도시입니다. 자, 다음은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입니다. 2008년 7월에 시작된 롱텀 케어 인슈어런스는 미국
일본과 독일의 수발보험 벤치마킹에서 한국의 상황에 맞게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노인성 질환을 안고 있는 65세 미만 내지 65세 이상 중에서 장기 요양 신청 대상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등급이 5가지예요. 재가 서비스, 시설급여, 현금급여, 용품급여가 있습니다. 그죠? 자, 요양에서 우리가 알아볼 거는 시니어 돌봄을 누가 받고 누가 제공하냐입니다. 봤더니 4명 중에 3명이 여자고 1명이 남자입니다. 그리고 50에서 70세가 전체 약 58%입니다. 은퇴하신 분도 48%에 해당합니다. 누가 돌봄을 받나 봤더니 첫 번째 부모, 그 다음에 배우자, 본인, 친구, 친척 순이었습니다. 돌봄을 받는 80세 이상 인구가 64%입니다.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느냐 봤더니 치매, 인지장애라 하죠. 노쇠, 고혈압, 요실금, 관절 우울증, 심장질환, 비만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자, 일본의 시니어 비즈니스에서 요양을 대상으로 시작했다가 병원으로 확대한 송급 서비스가 있습니다. 융복합 시니어 비즈니스인데요. 이 니시노 병원은 만성기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처음에 병원이었다가 그 다음에 방문 케어, 데이케어 서비스, 그룹홈으로 연관된 비즈니스에 성공한 비즈니스입니다. 자, 병원이 노인들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저희는 싫어한다고 봅니다. 왜? 병원은 급성기 질환이 와서 수술을 많이 하고 병원비를 많이 받고 짧게 머무르길 바랄 텐데, 노인들은 아시다시피 만성질환을 많이 앓고 있고요.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병원 입장에서는 수지가 안 맞는다고 판단하겠죠. 근데 이 니시노 병원은 역발상을 했습니다. 아, 노인들이 많아지네? 그럼 노인들이 필요로 한 필요한 서비스가 뭘까 했더니 병원만 본 게 아니고 이렇게 연관된 비즈니스 같이 해서 성공한 사례입니다. 자, 이 사진은 재밌죠? 이건 일산에 있는 해분이라는 요양시설입니다. 치매 쪽에 좀 더 강점을 가진 병원인데, 해외에서 노인 전문 어떤 전문가가 오거나 공공영역 재선택자가 오면 제가 여기를 안내해드리는데, 이게 뭐냐면 시설에 입소해 있는 어르신들이 내 방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점점 더 치매는 강해질 수 있으니까. 1광, 3광, 8광, 똥광, 비광이라는 표시를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방을 찾아갈 수 있는, 이건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장점이 있다는 걸 소개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자료입니다. 자,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건 노인이 직관적으로 알아야 돼요. 글자 크기도 크게, 그리고 원색으로. 자, 소통이 중요하니까요. 자, 엑스빈이라고 일본의 도시락 배달 업체예요. 여기는 프랜차이즈도 유명하는데요. 노인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죠? 씹는 거, 그 다음에 삼키는 거, 그 다음에 자식들 걱정하는 거, 영양분이에요. 이걸 다 커버하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 소량으로 씹고, 씹기 편하고, 안전하고, 삼키기 편리하면, 그러면서도 나한테 필요한 영양분이 골고루 갖춰 있는 거면은 노인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자식들도 너무 좋아할 거예요. 이게 프랜차이즈를 하는 거고요. 한국에도 주식회사 사랑과 선행이라는 데가 이런 것들을 유사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드라이빙 미스테이지는 일상 동행 서비스입니다. 영화 제목이죠? 운전하는 미스테이지. 이 사진 속의 주인공은 이 회사를 만든 분이에요. 이분은 세미 리타이어, 반은퇴하신 분이 택시기사신데요. 좀 여유있게 택시기사를 하죠. 택시를 하다 보니까 손님을 태우게 됩니다. 손님을 태웠더니 노인분들이 많이 탔어요. 수다를 떱니다. 어떤 얘기를 하나 들어봤더니, 나 애들이 바빠가지고 애들이 원하는 걸 내가 해줄 수가 없어. 하지만 나는 여행도 가고 싶고 놀고도 싶고, 또 무슨 내가 필요한 병원을 간다라든가 무슨 또 행정 서비스 받을 때 친구가 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이분이 나한테 연락해. 내가 도와줄게 했어요. 처음에는 택시기사로 만났는데 이분이 이걸 도와줍니다. 친해졌어요. 근데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많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다 못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처럼 따뜻한 마음을 먹고 있고 운전기사 자격증 갖고 있는 분들을 모아서 프랜차이즈 시작했습니다. 어디? 미국, 뉴질랜드, 호주. 그래서 많이 유명해졌어요. 이런 서비스가 앞으로 많아지겠죠. 자, 미스터 핸디맨 서비스입니다. 집수리 서비스예요. 미스터 핸디맨. 집에 어떤 것도 있습니다. 집수리, 유지, 페인트, 고칠 거, 마루, 주방, 화장실 얼마나 많을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할 수 있는 사람 하면 됩니다. 대부분 이거 어려워해요. 특히 전기시설 만들 때 위험하기도 하고 이럴 때 전문가를 하는데 집수리 서비스를 요청합니다. 자, 노인들은 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집수리 서비스 신청할 수가 있죠. 이것도 역시 프랜차이즈입니다. 어디에 있다?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프랜차이즈. 미국 전역에 많이 있습니다. 자, 서비스도 내가 다 할 수 없죠? 파트너들이 있어요. 청소업체, 세탁업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욕실, 주방, 배관, 목공, 마루, 창문, 또 뭐가 있어요? 장식, 문설치, 전기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됩니다. 기타 잡일.
자, 노드 스칼러, 길이의 학자죠. 어드벤처의 라이프롱 러닝. 자, 중장년 세대는 평생 교육, 탐험이 필요합니다. 교육 플러스 학습 플러스 커미트 하는 건데, 처음에는 엘더 스테, 유소 스테 플러스 엘더, 노인. 이게 발전돼서 노드 스칼러, 베이비붐 세대로 확장이 됐고요. 또 익스플로리타스, 22세 이상 손주들과 노인들이 같이 가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고, 한국에는 이걸 벤치마크해서 실버스테이 시작됐습니다. 노드 스칼러라는 프로그램은 대표적인 여행 학습 커뮤니티 모델로서 시니어들의 여가 대표 트렌드 2개 중 하나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뭐냐? 카페 플러스, 모을되는 카페 분석입니다. 바로 여기 얘기하는 클럽 투어리즘은 이 카페 플러스 컨셉과 여행학습 커뮤니티를 같이 하는 겁니다. 일본에서 꼽힌 모델이고 일본 전역에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될수록 계급장은 필요 없다. 중요한 건 건강, 그리고 나하고 통하는 친구, 같이 친구와 할 수 있는 공감대다. 그래서 일본에서 여행을 다니는데 여행을 가기 앞서서 아지트로서 유명한 데입니다. 아지트를 만들어서 여행을 통하고 다시 아지트 와서 서로 공감을 하는. 시니어 비즈니스 5대 중요한 것은 여행이라는 인간관계 리디자인이라는 걸로 했고, 한국에서도 교원 KRT가 50+ 여행담 스토리텔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시니어의 여가 두 가지 모델을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여행 플러스 학습 플러스 커뮤니티 모델이고, 두 번째는 카페 플러스 컨셉, 카페, 모을되는 카페, 카페 캠퍼스 커뮤니티 하는 복합문화 공간, 아지트, 플랫폼 모델입니다. 시카고에 있는 카페 프랜차이즈 모델이었는데, 이거는 뭐냐면 시니어들이 가정, 제1의 직장, 제1의 아지트, 직장, 제2 아지트, 제3의 아지트로서 아침 일찍 가서 저녁에 오는 거예요. 여기서 먹고 마시고 친구와 노는. 그래서 이터테인먼트, 먹고 엔터테인먼트가 필요하다는 거. 3F 컨셉이에요. 첫 번째 F는 프렌드, 친구. 두 번째는 푸드, 음식 중요하죠. 세 번째 펀, 즐거워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 기반으로 실버 버전 스타벅스로 프랜차이즈로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프리버드 클럽은 어떻게 보면 에어비앤비의 노인 버전이에요. 단가의 세대 여행 기획과 클럽 활동인데요. 시작은 아일랜드에서 했고 미국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에어비앤비의 장점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는 거지만 노인들은 오프라인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도 예약하고 싶어요. 그래서 노인들한테 필요한 오프라인과 전화까지 개방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편리하게 집을 개조하고 집에 잘 수 있게끔 한 여행용, 노인용 맞춤 프로그램이 바로 프리버드 클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게이오 백화점 일본에 있습니다. 시니어 마케팅으로 백화점 디플레이션 극복합니다. 백화점 경쟁이 치열하죠. 신주쿠 백화점이 지금 백화점 간의 경쟁이 치열한데 이 게이오 백화점은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또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자, 노인들은 옆에서 누가 설명해 주는 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옆에서 조용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젊고 예쁜 이런 직원보다는 나하고 동년배 직원이 내가 질문할 때 친절하게 답변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닝을 자주 바꾸는 거 싫어해요. 내가 오늘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갔어요. 다음에 왔을 때 그 조닝 기억하면 그걸 삽니다. 되게 판단에 신중을 기합니다. 하지만 살 때는 한번 고객이 되면, 단골이 되면 그 고객이 오래 갑니다. 이것이 노인이 가는 특성이에요. 이걸 해서 잘한 데가 바로 게이오 백화점입니다. 시니어 마케팅을 잘하는 동년배 종업원을 배치하고 너무 사치스럽지 않고 이런 것들. 웰스 파고입니다. 금융회사인데요. 미국의 엘더 서비스 프로그램으로서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프라이뱅커 고객 대상 회원제 서비스입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지원팀을 운영하고 있고 법적, 의학적, 개인적, 재정적 서비스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근데 이게 왜 좋냐? 자녀보다 낫다는 거죠. 자녀들은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자식들한테 전화해도 전화로 해줄 수 있죠. 직접 와서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얘네들 해줘요. 법적, 위임장, 유언장, 유산처분 등. 또 의학적, 내가 아파요. 그러면 의학적 조언도 해줘요. 개인적, 요리가사, 집수리 컨설팅 필요하죠. 재정적, 세금, 보험, 고시자 관리 지원 이런 것도 다 해줍니다. 자, 금융사 임직원 시니어 마케팅 넛장 일본의 사례입니다. 일본에서는 기운의 후코나 은행 등등 은행에서는 임원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노인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교육도 들어야 되고 자격증 따야 됩니다. 점점 노인들은 많아지는데 젊은 친구들은 줄어들고, 그죠? 그리고 온라인으로 합니다. 그러면 은행, 증권, 카드, 보험사들의 오프라인 매점은 누가 할까요? 노인이 갑니다. 노인이 가는데 노인이 많이 오는 은행, 증권, 카드, 보험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노인들이 좀 편하게 재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됩니다. 뭐 돋보기도 놓고 턱도 좀 없애고 조명도 밝게 하고 직원들은 친절하게 천천히 대답하고 눈을 마주치고 이런 것들이 다 고령친화 서비스고요. 이런 걸 하려면
관련된 교육을 듣고 자격증 떼야 됩니다. 그것도 고령자 생애체험 가서 인지증 체험도 하고 용품 체험도 하고 고령자들의 실제 신체적 심리적 상황을 경험해야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해 갑니다. 그럼 오늘 나눈 얘기들을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자, 바이 시니어에 의해서, for 시니어를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시니어 비즈니스, AC 프렌드 시스인데, 이거는 한국에서는 소셜 비즈니스, 사회적 경제 영역의 따뜻한 비즈니스입니다. 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소셜 비즈니스라고 우리는 할 수 있죠. 자, 시니어 비즈니스와 창업 창직은 앞으로 무궁무진합니다. 왜? 모든 직업 앞에 에이지 프렌드를 붙으면 새로운 직업입니다. 창업 창직. 예를 들어 볼까요? 자, 간호사가 있습니다. 에이지 프렌들리 너스 하면 고령진화 간호사입니다. 이 간호사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중풍 또는 치매 또는 관절염, 뇌혈관, 심혈관, 노인성 질환을 더 잘 알고 현장에서 많이 활동하는 간호사, 우리 노인 전문 간호사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에이지 프렌들리 의사, 지리애트릭이라고 하죠. 똑같습니다. 노인성 질환을 잘 알고 있는 의사예요. 또 에이지 프렌들리 노이어, 변호사. 자, 증여, 상속, 또 뭐가 있을까요? 황혼이혼, 재혼, 뭐 이런 것들 다, 그죠? 다, 조론, 다 모든 것들이 노인들한테 필요한 전문성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알고 있고, 현장에서 많이 상담, 컨설팅 했던 사람들. 우리는 에이지 프렌들리 변호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앞으로 우리는 직업이 무궁무진합니다. 고령자의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특성을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창업과 창직 세계에 뛰어들십시오. 여러분들이 한양사이버대에서 실버 산업을 공부한 이유입니다. 50플러스 마켓 시장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 부족하지만 그 밑에 어마어마한 시장이 있습니다. 빙산의 일각입니다. 자, 시니어 비즈니스는 우리만 나이 드는 게 아닌 글로벌 비즈니스고 지금 최고의 서비스라도 앞으로 더 좋은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이발빙 비즈니스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멀티 디스플리네리, 한양사이버대, 한양대가 장점이죠. 다학제입니다. 공학, 의학, 간의학, 심리학, 정치, 뭐 작업치료, 식품, 뭐 이런 것들이 다 노인이라는 소비자, 수혜자를 놓고서 다학제로 위성처럼 서비스 디자인 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비즈니스고요. 오랫동안 롱텀 비즈니스입니다. 창의적인 비즈니스예요.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쉬운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노인의 마음을 먹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사회적 특성 가진 소셜 비즈니스예요. 이거는 SB는 SB인데 앞에 SB는 시니어 비즈니스고 뒤에 SB는 소셜 비즈니스이자 석세스풀 비즈니스, 지능 게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발을 담근 거는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글로벌 고령사회 관련 직업 및 전문성 확보의 기회입니다. 자, 노인을 대변하고 또 노인 복지에 대한 부분, 또 기술, 소통 공감, 또는 법률적인 거, 교육, 건강 서비스, 또 정부의 부처, 여가, 재활, 의료, 사회 서비스, 금융, 이 모든 것들에서 고령사 관련 새로운 직업의 기회가 만들 거지고 그 직업의 기회에서 전문성 키우는 것은 바로 실버 산업학과에서 공부하는 것 같은 것들이 출발점입니다. 자, 에이징은 뭘 의미한다? 행복을 의미합니다. 터닝 실버 산업이 골드 비즈니스다. 미국에 실제 골드 바이올린이라는 온라인 용품 회사도 있습니다. 터닝 실버 인투 골드는 시니어 마켓 선점하라는 책의 원 제목입니다. 프로 에이징, 다운 에이징, 안티 에이징 넘어서 프로 에이징을 넣어야 되고 우리는 이제 나이 들면 재미와 삶의 우선순위, 니 프라이오리티, 니 디자인 새롭게 하는 것들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퓨처 모자이크를 다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니어 비즈니스에서 글로벌 관점에서 새롭게 한번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글로벌 시니어 비즈니스와 나의 일상 기억하세요. 그리고 꼭 활용하세요. 첫 번째,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 등급과 서비스 알아야 됩니다. 기존에 시작할 때는 3등급이었고 지금은 5등급입니다. 5등급에서도 인지의 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장애 등급을 받기 전에 치매 안심지원센터를 활용하십시오. 구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형 주간보호센터, 단계보호센터도 있고요. 고령자 세계체험을 받으십시오. 용품을 경험하고 인지체험을 하십시오. 어디에 있냐?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도 있고 또 고령자 세계체험은 효창운동장에도 있습니다. 노년학을 공부하세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노년학과 연관되어 있죠. 작업치료도 역시 아주 큰 기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영역이 구체화되면서 아프레이션 세러피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음악치료, 미술치료, 원예치료, 색채치료, 독서치료 이 모든 것들이 작업치료 영역입니다. 우리 집 고령친화를 주택, 리폼하기 추천드립니다. 조명을
키우고 턱을 없애고 미끄럼 방지까지 깔고 핸들을 설치하고 현관 의자를 놓고 화재 예방 기구도 하고 현관에 중문을 설치하고 현관을 넓게 하고 등등이 모두 다 주택 리모델링에 해당됩니다. 사업을 기획할 때 출발점은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해서 서비스 디자인하기를 바랍니다. 고령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면 모든 세대, 연령을 넘어서 성별을 넘어서 어린아이, 노인, 외국인, 장애인까지 모두 안전합니다. 자, 재취업, 창업, 창직의 기회를 시니어 비즈니스 트렌드, 사례 및 인사이트로 얻기를 추천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